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수요일장이 또 밝았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이 1%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빠진다고 물어보시면. 네. 수급이 일단 좋지가 않아요. 사실. 미국 시장도 이제 추세 상단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 그렇게 된다라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외국인들, 전날 야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1,000억대를 넘게 매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약세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매수를 해주던, 뭐, IT 쪽 섹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부분들을 봐도 외국인 쪽이 오늘만큼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일단 지수 방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했었단 말이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크죠.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왔는데 업종 차트를 좀 보자고요. 업종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3거래일 정도 횡보를 좀 해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요 자리대에 갭이 하나가 있네요. 보니까 이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 안착을 못 했었어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21선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금일 개파락이 나오면서 1%대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일단 밀려 내려오고 난 흐름들을 보이게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 차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만 보게 된다라면 조정 시에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은 참 대책이 없어요. 사실 이게 수급이 원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코스닥 150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런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즉 코스닥 150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전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괜찮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일단 관심을 가지고 매수권역이 오게 된다면 매수에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결론은 지수보다도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돼요. 맞추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주가가 밀렸는데 종목군들이 같이 밀려 내려오는 뭐 역사적인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역배열에서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사이에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빠지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급락으로 나오면서 낙폭과대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반등이 나올 때는 낙폭주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상승기에 있다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낫고, 지금 최근에 일본 쪽에서 제재 부분들을 뭐 늘린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지금 IT 소재 쪽 막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서 뭐 다음 부분도 보게 되면 뭐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뭐 기계 쪽, 뭐 이런 쪽의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무역 제재에 대한 그 부분들 얘기가 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듯이, 수소차 쪽이나 뭐 기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제재를 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다라면 그렇게 지금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안겨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뭐 조정 시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니면은 뭐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뭐 그런 섹터들을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 위축되는 건 당연해요. 위축되는 건 당연한데, 빠지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부도 좀 발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일단 시장도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우려할 필요성은 없고 종목에 잘 포커스 맞추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는 전략 가는 종목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식 잔소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빨리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라고 치시면은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 잘하시는 그 노란 메신저 있으시죠? 그 위에 검색창에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한 가지 방이 뜹니다. 이 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시황 이야기, 장중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챙겨가실 수 있고요. 급변하는 시장을 분석하기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자회사인 중국의 그래핀 제조업체의 지분 85%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에 장 초반에 급등세 보였고요. 현재도 15% 가까이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이방성 전도성 필름용 도전볼의 이 국산화 그리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네요. 현재 15% 넘게 상승하며 6,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플리토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데요.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 기업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상장 첫날인데, 자, 공모가를 상회하며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주는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현재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목표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이 사업 다각화에 의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이루겠다. 이 서울에 자전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예, 삼천리 자전거 오늘 소폭 상승세 보이며 7,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요즘에 빠질 수 없죠. 일본산 불매운동, 애국 테마주입니다. 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 동네마트 3천여 곳이 동참하기로 하는 등 풀뿌리 불매 운동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에 관련주들 모나미, 신성통상, 손오공 등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섹터는 화장품 업종입니다. 이 중국의 화장품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이에 화장품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증권가에서는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화장품주들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알아봤는데요. 하나씩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첫 번째 특징주로 나왔었죠. 자회사의 중국 그래핀 제조업체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핀 하면 아무래도 꿈의 소재인데 지금 급등하는 모양새가 그냥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게 반영이 되었어요. 시초가부터 갭상승 출발하면서 반영이 좀 된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늦었어요. 사실 늦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조정기 때를 보게 된다라면 뭐 최근에 3거래일 때 뭐 요 정도 시기에는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정고점권역이에요. 지금 자리대가 시초가 부분이 정고점 자리대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뭐 2,400원대, 2,450원, 뭐 2,400원 요 자리대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 거래량은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오늘 얼마만큼 터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일단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중국의 그래핀 업체 지분을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재무구조도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추가적인 주당 자산가치 뭐 3,600원대 그럼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핀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시세는 좀 나올 수가 있으나 지금 자리대에 무리해서 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산다라면 저라면 2,450원 이하권역까지 요 아래권역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급승세 보인 종목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요즘에 빠지지 않는 게 이 일본 관련한 이야기예요. 크게 두 가지겠죠. 애국 테마주 그리고 불매 운동과 국산화, 이 수출 규제와 관련한 국산화인데요. 자, 일단은 뭐 불매 운동 테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는 정말 풀뿌리 불매 운동이다라고 할 정도로 동네 마트들까지도 다 동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어쨌든 계속해서 불매 운동 관련주, 테마주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나미 오늘도 잘 가요. 패션 플랫폼도 또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신성통상이 보통 의류 쪽이었는데 이 의류랑 그 외의 것들 해서 패션 플랫폼이 또 하나 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애국 테마주 계속해서 종목이 추가되는 느낌이에요. 일단 뭐 확산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나미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주당 자산 가치보다 현저하게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의 좀 상승이 시작이 됐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나미 같은 경우도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배가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가 3,900원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0원대 중후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 이게 이제 치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본래의 가치에는 일단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보게 되면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체재들이 좀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미가 수혜를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일도 11%대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테마가 점차적으로 좀 확산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뭐 신성통상도 최근 들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5%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좀 중소형주, 소형주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일단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테마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좋아요.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은 주당 자산 가치보다 좀 싸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보다도 좀 불안해요, 사실. 뭐가 불안하냐면 종목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이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섹터가 확산이 되겠죠. 내수 쪽 섹터의 이 불매 운동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을 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도 뭐 종목에 대한 수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소재 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름대로 지금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흐름들이 나오려면 이런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좀 타협점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여전히 대안주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11선 자리대를 잘 안 깨요. 보니까 11선 자리대를 깨지가 않으니까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불매운동 어쨌든 확산이 되고 있고 종목도 추가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도 모나미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추격 매수는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좀 꿈을 꿔도 될까요?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마음이 자꾸 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사면 되잖아요. 조정 받을 때 왜 이렇게 올라갈 때 사냐 이거죠. 결국은 이게 뭐 신고가를 장중이지만 아직까지 신고가 갱신은 못했어요. 이때 안 사고 왜 여기서 사려고 하냐 이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성통상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이럴 때는 안 사고 이럴 때 산단 말이에요. 꼭 여기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특성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습성이 뭐냐면 팔할 때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지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면 벌떼같이 몰려들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거 올라가고 이거 15% 올라갔는데 이거 또 상한가 갈 것 같은데 그 얘기하게 되면 또 들어온단 말이죠. 조정기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기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여기서 사나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가지고 4,200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라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냐 얘기죠. 없잖아요. 없으면은 결국 시세 끝나고서 이게 시세가 끝나면 다시 죽어 내려갈 거예요. 이거 아마 3,000원대까지 빠질 겁니다. 분명히 테마의 끝은 그래요. 항상 상승 초입 때까지는 다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나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손절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다른 종목군들도 올라갈 종목군들 많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라는 게 있단 말이죠.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눈이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향후에 올라갈 종목군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찾으시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11선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요 자리 때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럼 손절 짧게 잡고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 이 테마 이슈죠. 단기적인 이벤트인 만큼 조금 손절이나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받을 때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PN풍년이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처음 나올 때 반짝 뜨더니 그 다음에 조금 조용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조금 움직임이 보여요. 이 글쎄요, 종목은 얘가 조정을 받은 건가요? 글쎄요,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캔들의 모양새가 지저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 겁나게 달려있고, 캔들의 모양새가 좀 이게 더러워요. 좀 이게 깔끔하지가 않고, 그럼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모양새가 별로예요. 안 좋아요, 이거. 누군가는 계속 때리고 있는 거고, 올라가기만 하면 때려요. 올라가기만 하면. 뭐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메이저 분들이 있다라면 참 돈 없구나라는 거, 물려도 겁나게 물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저는 이 종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안 하고 그냥 뭐 조정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PN풍년? 밥솥하고 일본하고 뭔 상관입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 연관이 있을까? 지금 시장 점유율, 밥솥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일본 제품 많이 있나요? 없어요, 별로. 제가 알기로는. 근데 굳이 PN풍년이 수혜주다? 어차피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일본산 제품이 좀 잘 좋으니까 그걸 쓴단 말이죠.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모나미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성통상 마찬가지죠. 일본 옷 안 사 입고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밥솥, 글쎄요, 이거 일본 뭐 수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건 안 사겠어요. PN풍년은. PN풍년 안 사고 그냥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역시나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공통된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본과 관련한 또 하나의 섹터죠. 바로 국산화 섹터, 국산화 관련 테마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눈에 띄는 이 국산화 관련주 덕산 하이메탈이 아닐 수 없어요. 17.54%나 오르고 있습니다. 호성도 뭐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SKC 솔믹스도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나 국산화 테마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소재 쪽에 있어서의 대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덕산하이메탈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보다 주가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에요. 0.56배까지도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 주당 자산 가치가 8,000원대죠. 근데 5,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군들이 뭐 동진세미캠이나 후성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순환매 계속적으로 이걸 찾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찾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사실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초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순간에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만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개파락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떠서 출발하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떠서 출발, 동시효과를 보게 되면 떠서 출발할 거라고 아마 동시효과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 자리대를 넘어서 출발을 한단 말이죠. 이 고점 자리대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시초가 부분부터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지금 자리대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시초가 부분부터 들어가게 되면 손절가를 어디로 할 거냐.
그럼 뭐 5%를 잡든 아니면 5일선 이탈을 잡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겠죠. 갭상승을 전날에 밀려내라는데 금일 7%대의 갭상승 출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매기가 쏠리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에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후성 같은 부분들은 이제 3거래일째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는 뭐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 무리해서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금일 12만 주 정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조정기 때를 이용한 매수 전략을 한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무리해서 좀 따라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순환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의 사명이 좀 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소재 쪽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가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만 이렇게 쭉 압축을 해놓고 어떤 쪽에 흐름이 나가는지, 최근에 올랐던 애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딱 잡아서 보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일단은 이 수출 규제에 따른 국산화가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단기적 이슈로 될 가능성도 있고 일단 급격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국산화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간다면은 지금 들어가서 좀 장기전으로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떤 기업이 할 줄 알고 하죠? 아, 그렇네요. 어떤 기업이 할 줄 알고 그게 정말 100% 공급을 한다라는 그 보장이 있다라면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 글쎄요. 소재 국산화하는 게 제일 좋겠죠.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갔단 말이죠. 그 올라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안 할 거고. 다만 그 기업에 있어서의 정말 뭐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맞다라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 투자 마인드로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무분별한 테마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덜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간다라면 들어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가 이 국산화에 성공할지, 어떤 대기업과 또 계약을 맺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점,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특징 섹터 또 하나 있었죠. 바로 화장품 쪽이었어요. 화장품 좀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화장품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죠. 화장품 하면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려감이니까는 그냥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실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지, 증권사에서는 실제로 하향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장품은 옛 영광을 못 누려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참 저 코스맥스 참 저거 23만 원까지 움직였었는데 뭐 이런 생각 많단 말이에요. 그 못 올라가요. 이제 화장품주 단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고부가가치인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류 열풍이 불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저쪽 기업이고요. 마스크팩.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갔단 말이에요. 제닉 같은 경우도 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스크팩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따라잡겠죠, 그 부분들을. 그러면 이미 그 과정은 진행이 돼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옛날처럼 실제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질 수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구간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 OEM, ODM 업체였었는데 지금 OEM 업체들, ODM 업체들 주가 수준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PBR 기준으로 한 2.8배 정도 수준까지 일단 빠져 내려왔는데 여전히 뭐 밸류가 높다? 뭐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에 있어야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거다? 물론 성장을 해 나가겠죠.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할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뭐 예전에는 별 테마가 다 붙었어요. 뭐였었죠? 산하 제한 정책 얘기 나오면서 뭐 아기들 용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움직이기도 하고 뭐 별게 다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단은 한 발은 물러서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시장 자체에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게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쉬셔도 괜찮아요. 쉬셔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뭘 해볼까, 어떤 부분들을 할까 했을 때 금리 인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배당주들 한번 보세요. 배당주들. 여기서 뭐 괜찮게 볼만한 섹터들, 업종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런 섹터들이나 업종들을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배당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네, 오늘도 역시나 배당주에 좀 주목을 해봐라, 혹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왔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아마 이 고민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전화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네, 오진 BNG 3,350원 20%. 네, 우진 BNG 3,350원에 20% 비중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6% 넘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악재가 있는 건 아닌가요? 멘토님 빨리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우진 BNG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어머니? 네, 돼지열병. 네, 돼지열병. 돼지열병인데, 돼지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죠? 네. 기대감, 돼지열병 가게 되면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돼지열병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더라고요. 속 들어갔죠? 네. 그럼 뭐 끝난 거죠, 테마는. 그럼 계속 더 빠져요? 두 번째는 어머니, 네. 우진 BNG 실적 보셨어요?
아니요. 적자 기업이에요, 어머니. 어머나. 어머니 적자 이거 확인도 안 하셨어, 어머니는. 이거 누가 추천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추천을 해주는 건 좋아요. 방송에서 경제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 작년도 적자고 재작년도 적자였어요, 어머니. 올해 1분기도 적자였고. 아, 두 번째는 얘가 주당 자산 가치가 1,480원이에요. 1,480원. 예. 근데 지금 2,500원이에요.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네.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머니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결론은 네. 반등 나오면 정리하세요, 어머니 이거. 아, 다른 반등이 종목으로 다 좀- 나오겠어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유료 전문가가 이거 추천해 준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어머니 네. 일단은 그 부분들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2,500원 깨면 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세요, 어머니.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반등? 네. 오늘 요거 2,500원이 안 깨지면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000원 언저리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어머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목 그 사실 때 네. 얘가 실적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것들은 어머님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주식 초보라 잘 몰라요. 주식 초보라 몰라요? 네. 여기 기업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네네. 빨간 거면 적자 기업이고 검정색이면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 빨간 거면 적자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48억, 마이너스 66억. 아.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주식 초보라고 하시게 되면 네. 돈 다 빼시고 500만 원 갖다만 하세요. 아, 지금 저 몇 개월 안 됐는데 반타작 50% 손실 봤어요. 단타? 아니요. 아, 현재 얼마 반타작? 안 됐는데 응. 50% 손실 보고 있다고요, 원금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를 어머니 주식이 되게 냉정한 곳이에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봐서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주식 초보다라고 하게 되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지 그냥 방송에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아니에요. 방송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음. 제가 초보니까 유료 전문가한테 맡겼는데도 계속 손실이더라고요.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안 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머니. 그러니까 종목 선정은 결국은 어머님 몫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라면 어머님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단기적으로나 이런 테마적으로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것보다도 좀 향후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어머님이 방향을 좀 바꾸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아, 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오늘 투자하십시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죠? 포티스를요. 네, 1,900원에요. 네. 50%예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목소리에 힘이 너무 물타기를 좀 없으세요. 했어요. 네? 물타기를 좀 했어요. 아, 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네. 낮추셨는데 그래도 1,900원이신 거죠, 현재. 지금 네, 작년 800원대 11월 거래가 달에 네, 800원대 이게 거래가 그때 되고 한참, 있는데요. 네, 한참 올라갈 때 아, 그때 제가 네, 샀거든요. 멘토님.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산 만큼을 또 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가격을 많이 낮추긴 했는데도 지금 그러네요. 네, 멘토님 전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이게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작년 11월부터 매수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한참 그때 막 그때 올라갈 때?
예. 근데 여기에 올라갈 때 이 시점에서 샀는데 예. 여기 빠져 있어서 요 시기 때 물타기 하셨어요? 요 시기 때 물타기 하셨어요? 아니, 그랬다가요. 예, 얼마 전에 물타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때 그럼 뭐 1,000원 산 밑에 만큼을- 샀겠네? 예, 산 만큼을 어. 더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도 계속 빠지네요. 어머니, 예. 종목 교체하실 수 있겠어요? 교체하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나. 비중이 50%예요, 어머니. 예. 단가를 그래도 예. 일부 좀 낮춘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물타기는 예. 빠져나올 작정을 하고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물타기는. 예.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뭐 7월 달에 물타기 하셨어요? 7월달, 6월 하여튼 중순 넘어서 했어요. 이것도 한번 갭상승 나올 때 어머니 매수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저기 950원인가 물타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어머니 예. 더 이상 뭐 추가 매수나 물타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는 안 하죠. 지금 얘도 적자 기업이에요, 어머니. 예. 적자 기업인 거 그건 알면서도 그건 이걸 알고 있어요. 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혹시 아니, 유상증자 빨리 빠져나올 욕심에 한 거예요. 자, 예. 어머니 일단은 물타기 추가 매수한 물량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정리하세요. 그거는요. 예, 그거 일단 최소한 그건 정리하시고 예. 그렇게 되면 뭐 1,05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어머니 물타기 가격이 1,050원에 하셨다고요? 950원이요. 950원? 950원, 970원에 했어요. 그럼 970원 잡고 예. 그럼 97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11%, 12% 정도 손실이네. 그죠? 예, 그렇죠. 반은. 예. 그러니까 그 반을 그냥 정리하세요. 예. 정리하게 되면 비중이 25%가 남겠죠? 예. 그죠? 그 예. 25%가 남는데 그거는 조금 가져가 봐요. 일단은. 예. 근데 너무 크게 바라지 말고. 예. 이거 만약에 빠지면 예. 여차 싶으면 그 800원 다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어머니? 예. 그러면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될까요? 싹 다 정리하신다고? 일단 추가 그래서 매수한 아니- 물량만 물타기 한 물량만. 일단 매도하시고 예. 나머지 부분들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이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예. 흐름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예.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예. 그렇게 해서 한 1,000원대 정도 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이거 1,000원대 간다고 해서 지금 물타기 한 물량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어머니 아, 예. 일단 추가 물타기 한 물량은 지금 그냥 절반 매도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3652번님이 보내주신 재룡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000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재룡전기가 매수가로 봤을 때는 이게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하노이 회담 전에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지금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떡할까요? 대북 관련주예요, 이게. 근데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정말 초장기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힘들어요.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고 한번 꿈틀했다가 다시 움직이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보면 아직까지 뭐 지금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북미 회담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잡혀진 부분들이 전혀 없다, 아직까지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뭐 오랜 시간 걸려도 좋다라는 얘기가 있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다른 종목을 하거나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뭐 지금 자리대에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반등, 순환매의 관점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움직였었던 자리대 한 7,8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줄여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으니까 반등 시에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다시 전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SQ 올셀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050원 20%입니다. 네, SPO셀 21,050원에 20% 비중 맞으시죠? 예, 네, SPO셀 오늘 일단 코스닥 시작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하락 업종이 네. 매우 많은데 SPO셀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네, 자,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오늘에 좀 조정을 받는다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좀 언젠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한 2달 전에 매수를 했었어요. 22,000 얼마에 샀는데, 네. 그래갖고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이걸 또 팔았다가 샀어요, 이걸요. 22,400원 샀는데 21,050원에 샀어요, 또 새로요. 팔아갖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까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꼼짝당하고 이상하게 자꾸 내려가네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뭐, 이 회사. 예, 잘 모릅니다, 그냥. 잘 모르세요, 아버님? 예. 모르고 사시면 어떡해. 예? 21,050원에 20%를 사셨는데 지금 이거 많이 올랐었잖아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빠졌죠? 예. 지금 요거 바닥을 지지를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이게 17,800원짜리 때인데 18,000원, 18,500원? 전 요거 안 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이 18,500원. 근데 오늘 장중에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죠? 예. SPO셀이 실적이 안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 연료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발전용 연료전지 쪽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이게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좀 부담 요인이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21,050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18,500원. 예. 저걸 깨면 예.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18,500원을 깨면. 매도해버려 그러면 18,500원 깨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크게. 18,500원 깨지면 완전히 매도해버려요.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탓도 있어요. 지금 빠지는 게. 지금 빠진 게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지금 그죠? 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종목이 빠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빠진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도 코스닥 시장 반등 나올 때 얘도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버님? 2만 이거 뭐 7,000원까지 저기 목표가 되던데. 27,000원이 목표가라고요? 예. 어디서요? 먼저 이거 한번 받았습니다. 네? 먼저 한번 했습니다 이거요.
문자를 했다고요? 문제 이걸로 저기 문의했다니까요. 했어요, 문의를요. 27,000원 부분들까지도 올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박스예요. 이거 이탈 안 하면 이거 박스예요. 이렇게 박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 문제는 아버님 21,000원대 매수했다가 위에서 한번 팔고 빠지니까 다시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밀려 내려오니까 손절 못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점짜리 이탈하게 되면 매도해야죠, 일단. 대응을 하고 나서 다음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응을 하시라고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시간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오늘 여전히 좀 낙폭을 줄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인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시장 이슈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황 리딩, 시황 분석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주 쓰시는 스마트폰의 노란색 메신저에 있는 오픈 채팅방인데요.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이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뜹니다. 들어오셔서 각가지 고퀄리티 시황 분석 받아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외쳐야죠. 하나, 둘, 셋.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